예, 오늘 뉴스탑10은요. 저희가 준비한 6위부터입니다. 먼저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양말 300켤레 산까닭은 설 명절을 열흘 정도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오전에는 대구에서 급식 봉사를 했고요. 이 대통령실은 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부터 만나볼까요? 여기에서 유명한 데가 여기는 전국으로 유명한 데가 매장이고요. 시식 한번 해보시죠. 옆에 포크 있습니다. 옆에 포크 있습니다.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곤약도 그쪽으로 어묵도 한번 드셔보세요. 깐꼬니가 예. 맛있게 드세요. 나쁨은 너무 맛있는데요? 그래요? 예, 정치인이든 정치인 배우자든 참 이 먹방이라고 하죠. 먹는 화면 찍힐 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오늘 대구 현장 화면 하나 더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도 언급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어때요, 경기가? 좀 나아지고 있어요. 네, 코로나 끝나고. 네. 너무 좋아지고. 색깔은 어떻게 되겠어요? 색깔은 뭐 보통 남자분은 보통 녹색이에요. 그럼 대통령께를 위해서 네, 네, 할까요? 네. 너무 예뻐요. 이런 거 담요예요? 네, 담요 새로 나왔는 좋은 것도 하나 좋다니까. 저 많이 비싼가요? 아니, 안 비쌉니다. 정한이가 두 개. 네, 네, 알겠습니다. 현장 화면 쭉 만나봤고요. 이제부터 얘기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도원 의원님. 네. 사실 대선 기간부터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김건희 여사가 꽤 많이 관심을 받았었고 실제로 취임 초기에는 좀 비공개 행보 위주였는데 오늘은 이례적으로 사전에 좀 예고도 하고 저렇게 단독 행보를 보였습니다. 어르신 120명과 급식 봉사도 했고 상대로 서문시장 찾아서 이렇게 이른바 먹방까지 함께 했는데 일단 어떻게 전반적으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 일정을 짤 때 그 대통령의 일정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 많은 방문 요청을 도저히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김건희 여사가 대신 갈 수 있는 곳은 김건희 여사가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예. 지난 연말에 이제 부산부터 방문을 했죠. 테마는 뭐 약자와의 동행이겠죠. 오늘 대구 방문해서도 어르신들 배식에 그 도움을 줬고 또 하나는 그 설 연휴를 앞두고 이제 민생 측면도 있죠. 그래서 이제 서문시장도 방문을 했는데 현재 분위기가 뭐 꽤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 이렇게 특이하게 볼 것은 그동안에는 이제 김 여사가 다녀가면은 전속이라고 대통령실에서 취재를 해서 사진을 이제 언론에 배포를 했는데 오늘은 반반했습니다. 어르신들 봉사 행사는 전속으로 하고 예. 서문시장은 아예 기자들에게 공개를 했어요. 저렇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생각은 그 서문시장에 굉장히 그 윤석열 대통령도 4번이나 방문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뜨겁게 환영을 하니까 예. 자 우리 대통령실 출입 기자분들도 이 분위기 좀 봐달라 하는 측면도 뭐 없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그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좀 자신감이 붙은 거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런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작년 그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그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뭐 실제로 지금도 공격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은 따뜻하게 그 맞아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스스로도 그런 분위기가 조금 다른 점을 느끼면서 조금씩 그 자신감을 찾아간다. 이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이도원 의원님도 대통령실에 직접 물어보셨군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행보에 조금 자신감이 붙었고 뭔가 평정심을 찾은 거냐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통령실이 답을 했다. 그래서 이제 부산 대구로 출발했는데 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서 대통령 꼭 와달라. 그러면 아유 일정상 도저히 미안하지만 안 되겠다면 그럼 김건희 여사라도 와달라 하는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자와의 동행, 민생 그 테마에 맞으면은 다른 지역도 계속 방문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에 지금 예정된 계획입니다. 양말 300켤레를 구매해서 김건희 여사가 배식 봉사를 한 복지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급식 배식 봉사는 이제 이후에 사진으로 통해 공개가 됐고 이렇게 대구시장에 가서 대구시장 서문시장 상인들과 그리고 일반 시민들과 만나는 모습은 뭐 고스란히 다 언론에 공개가 됐어요. 오늘 저 화면 그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근데 이제 일단 오늘 대구 일정도 그렇고 다음 화면 볼까요? 최근에 12월 뭐 연말 연시에 많은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의 윤 대통령과 함께 대부분의 일정을 소화한 김건희 여사였기 때문에 지난 12월엔 부산 쪽방촌을 찾았고 또 작년 말에도 한부모 가족 행사, 남대문 쪽방촌 그리고 지난 9일에는 청와대 전시회까지 찾았고 이제는 사전에 예고하고 공지하고 그리고 본인도 단독 행보를 하겠다. 뭐 앞으로 이런 대통령실의 계획도 좀 읽힙니다. 그렇죠. 아마 근데 기존에는 조용한 내조, 해서 적극적인 내조로 좀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라 봅니다. 그동안 이게 얼마나 가짜뉴스나 부당한 공격도 많이 저는 받았다 봐요. 지금도 이게 야당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게 뭐 특검을 어쩌고 저쩌고 이런 데 부당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좀 이게 조용하게 내조하는 쪽으로 했지만 이제는 이제 당당하게 저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맞고요. 예. 국내 문화라든지 또는 이제 소외된 계층들을 어루만진다든지 이런 이제 복지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 저는 외교에서도요. 요즘 이게 군사라든지 이런 이제 영역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류나 이런 게 문화 외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외교든 아니면 이게 내치든 좀 이게 적극적으로 영부인으로서 좀 역할을 하는 이게 필요하다. 아주 이게 저는 긍정적인 변화다. 이래 봅니다. 뭐 대통령실의 설명을 제가 조금 더 덧붙이자면 아마 그동안에는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좀 보듬는 행보들을 좀 했다면 오늘 뭐 대구 서문시장 방문을 계기로 직접적으로 민심과도 소통을 하겠다. 대통령이 다 하나하나 못 가는 곳까지 다 한번 직접 방문해서 김건희 여사가 이런 배우자로서 대통령 배우자로서 과거 영부인으로서도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조순희 의원님 오늘 네. 오늘 대구 서문시장의 김건희 여사 행보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든 이른바 파우치가 좀 주목을 받았는데 또 여러 좀 사연이 좀 있다면서요? 네, 이 김건희 여사가 무엇을 신고 또 어떤 옷을 입고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되는데요. 오늘 서문시장에 갔을 때 가장 눈에 띈 것은 바로 파우치였습니다. 저 지금 보시면은 하늘색 파우치가 보이죠? 예. 그런데 이 파우치가 낯선 건 아니에요. 이게 좀 사연이 있는데요. 예. 이 파우치는 작년 8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서울의 충현복지관을 찾았을 때 한 예. 발달 장애인이 이 파우치를 선물한 겁니다. 예. 윤 대통령한테. 그리고 윤 대통령이 참 그림이 멋있다, 고맙다 이렇게 인사를 했고 집으로 가져가서 김건희 여사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우치를 작년 10월에 적십자사 바자 때도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서문시장에서도 또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 발달 장애인에 대한 굉장히 애정을 나타내 왔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그림, 그리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 저도 가봤습니다만 발달 장애인이 그린 그림 액자가 가장 눈에 띄고요. 아 잠시만요. 조 의원님만 가보셨다는 한남동 관저에 그러니까 윤 대통령 부부가 발달 장애인 혹은 이런 미술품들을 집에 곳곳에 전시해놨다. 뭐 이렇게 직접 보신 거고요.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가면요. 아하. 발달 장애인이 그린 그림이 많이 걸려 있어요. 한남동 관저가 아닌 용산 대통령 집무실 말씀하시는 그리고 거죠? 예. 이 서초동 아파트에 살 때는 그 TV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촬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현관에서부터 발달 장애인의 그림 액자가 눈에 가장 띄었죠. 예. 네, 그만큼 이 발달 장애인에 대한 애정을 각별하게 표시를 해왔고요. 또 김건희 여사가 커버나 컨텐츠를 운영할 때도 2019년에 발달 장애인들의 그림을 또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윤석열 검사 시절에 결혼한 지 지금 이제 10년쯤 됐잖아요. 예. 결혼하고 무엇이 가장 큰 변화냐?
윤석열 검사한테 이렇게 많이 물어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결혼 전에는 너무 피곤하면 하루 종일 잠도 잤는데 지금은 부인과 함께 미술관 가고 전시회 가는 그런 게 하루의 큰 일과다. 주말의 일과다.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전시기획사 대표였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배우자인 김 여사가. 그래서 아마 결혼 이후에 윤 대통령의 여러 스케줄도 바뀐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는 대로 대구 서문시장은 오늘 김건희 여사가 방문한 이곳은 보수층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치인들이 반드시 거쳐갈 야 곳입니다.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 전으로 수차례 서문시장을 찾은 바가 있습니다. 한 22일 동안 계속 다니다 보니 목이 다 쉬어서 말이 안 나오는데 이 서문시장에 오니까 힘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서문시장 상인 여러분 오랜만에 뵈니까 더욱 기쁘고 힘이 납니다. 전통시장은 민심이 모이는 곳이고 민심이 흐르는 곳입니다. 오늘 제가 기준 받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여기 계신 분들의 논평을 좀 종합해보면 오늘 김건희 여사의 대구 서문시장 방문은 그동안 사회적 약자 혹은 문화예술 쪽에 좀 집중했던 행보에서 직접 시민과 소통하는 그런 좀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방문이다라는 얘기도 좀 애들러서 해주셨는데 근데 그곳이 또 다름 아닌 대구 서문시장이란 말이죠, 이도원 의원님? 서문시장 하면은 아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역대 그 대통령들 그리고 이제 또 그 보수 정당의 그 대표들이라든지 그 유력 정치인들은 서문시장을 자주 찾았습니다. 물론 저 야당 대표 진보 정당의 그 대표들도 자주 찾았지만 특히 이제 이른바 보수의 성지라고 대구를 표현하기 때문에 대구의 중심 그다음에 여론이 모이는 서문시장은 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을 그만둔 뒤에 전 검찰총장 신분으로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 신분으로 그리고 지난 작년 8월에는 대통령 신분으로 또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연말까지 대구에서의 그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대선만큼은 아주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예. 대구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 윤 대통령 우리가 그렇게 밀어줘서 대통령 됐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냐. 뭔가 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이든 빨리빨리 수사하고 뭔가 좀 국정을 이끌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제 수사도 진행이 되는 데다가 연말부터 노동개혁, 교육개혁, 그다음에 연금개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구에 지금 민심이 조금 움직이는 걸로 봐야 되죠. 예. 다만 오늘은 윤 대통령이 직접 간 것이 아니고 이제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갔기 때문에 김 여사가 서문시장에서 직접 방문해서 느꼈던 어떤 분위기 이런 거를 이제 윤 대통령에게 오늘 저녁에 전해주면은 그 기와 분위기를 받고 또 뭐 새로운 다짐이랄지 어떤 정책 구상이라든지 윤 대통령이 뭐 그런 걸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대구는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인연이 깊은 동네예요. 왜냐하면 대구지검이 첫 초임지였거든요. 그리고 유배라고 하죠. 시련을 겪고 내려가 있었던 곳도 대구입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 서문시장에서 늘 길을 받았다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대구지검, 대구고검을 근무했는데요. 예. 이때 유명했던 게 가장 아끼는 후배에게는 대구의 맛집 리스트를 건네줬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마 김건희 여사 갈 때도 저 대구 서문시장 가면은 납작만두를 꼭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기억하시겠지만 뭐 조 의원님 말씀에 언급 좀 덧붙이자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 아마 이제 본인이 직을 던지겠다고 선언했던 것도 대구 검찰청을 방문한 직후였거든요. 그것도 좀 저도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행보를 조금씩은 더 넓혀가면 넓혀갈수록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향한 이 비판 포인트, 공격도 좀 더 거세지는 것 같거든요. 어제 이재명 대표 소환 날에 김건희 여사 특검 TF를 띄운 민주당입니다. TF 단장에 검사 출신 송기현 의원과 김남국, 김용민, 박범기 이른바 여러 강경파 의원들이 TF 의원에 배치됐는데 이 결국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뭐 허위 학력이든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관련 뇌물성이든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민주당의 시각인 겁니까? 그렇죠. 김건희 여사 서문시장 방문한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행복해 보이잖아요. 당연히 만약에 자신에 대한 사건이 아직 검찰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편해 보이고 저런 활동을 공개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검찰 수사는 없을 것이다라고 당연히 알고 있다고 보고요. 그에 반해서 이재명 대표나 부인이나 그 자녀에 대해서는 검찰이 정말로 압수수색을 통해서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너무 수사가 과다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에 대해서는 확연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이 한쪽에만 적용되고 상대방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에서 윤석열 정부에서의 형평성은 굉장히 없구나. 성남FC는 조사하지만 경남FC, 인천FC, 대구FC 같은 경우는 조사가 되지 않고 이게 광고비도 뇌물로 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 여사는 3개월 만에 9억을 벌었는데 검찰 조사도 없이 소환 조사도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 검찰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건지 상당히 의문점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저는 짧게 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 네 분이 전부 다 뭐 대상이라고 하는 거 계속 군불댔던 법사위원들이었어요.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2년 동안 수사를 했어요. 수사지휘권 발동도 충분히 가능했고요. 특수부검사 40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으면 박범계 의원이 책임질 사안이에요. 근데 뭐 민주당에서는 좀 더 추가 증거가 요즘에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수사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제대로. 그리고 커바나 컨텐츠 전시회 같은 경우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국민일보가 주관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뇌물성 협찬 의혹이 있었다면은 검찰총장 시키면 안 됐던 거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그 특검 수사 대상 3가지가요. 너무 이게 황당한 게 일단 이제 법리적으로 허위 경력 있죠. 이 부분은 이제 그 이미 공소시효가 다 지났고요. 그다음에 그 이력서라는 건 사문서기 때문에 내용의 일부 허위서도 공문서와 달리 처벌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범죄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되고 두 번째 이제 코바나 컨텐츠 이거는 언론사가 받은 거기 때문에 아예 범죄가 안 되고 이 부분이요. 제일 중요한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요. 옛날에 그 3프로 TV라고 정권 유명한 TV가 있습니다. 거기 나가서 이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도 이게 젊을 때 30년 전에 친구 권유로 작전주 결국 이제 주가 조작 작전주에 투자해서 재미를 본 적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작전주 친구가 주가 조작하는 걸 본인도 이게 사가지고 재미를 본 적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수사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비하면 김건희 여사 건은 더 가벼워요.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주가 조작은 이제 그 타인의 계좌를 수백 개, 수천 개 빌려서 주로 이제 통정 매매, 그다음에 허위 매매 이런 식으로 조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단지 계좌를 1인 매매에 불과한 건데 그렇게 빌려준 계좌가 수십 개입니다. 근데 아무도 기소를 안 했어요. 따라서 저는 검찰에서 이걸 봐주려고 봐주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이 탈탈 털었는데 도저히 법리적으로 주가 조작이 안 되니까 못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는 지금 와서 특검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 뭐 민주당은 TF 차원입니다. 뭐 성남FC 사건도 경찰이 무혐의 송치했지만 검찰이 수사를 하고 이게 잘하고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하는 게 맞는 거죠. 뭐 굳이 수사를 안 하는 검사에게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특검이 필요하면 특검해야죠. 과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다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다스는 본인 게 아니라고 했는데 정권 바뀌고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의 것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에게 가혹한 수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자신에 대해서도 가혹한 수사를 했을 때 정치 탄압이 되지 않고 정적 제거가 안 되는 것이지 상대방만 수사하기 때문에 정치 탄압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이 좀 국민들의 의견이 있다는 걸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말 중에 제가 하나 얘기하자면 어제 이재명 대표는 물론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무혐의로 이미 결론이 났는데 다시 들여다봤다라고 하고 있지만 검찰은 아니다. 무혐의 처분 내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